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몰려가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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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두 번째 테마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제가 좀 빅테크 좀 큰 거 가졌잖아요. 두 번째는 좀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작은 테마일 수도 있는데 좀 흥미로운 또 다른 테마 두 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태양광이고요. 하나는 너무 장난감 산업. 근데 전 이게 재밌더라고요. 토이 메이커. 전 그게 재밌었어요. 새로운 이야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거는 사실 솔직히 제가 뭐 여기서 요리조리 많이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요즘 주요 전 세계 미국, 한국, 중국 등 주요국의 태양광 기업들의 이제 주가 동향만 살펴보더라도 맞죠. 예,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그쵸. 지금 굉장히 글로벌 태양광 산업,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태양광 산업은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아래쪽만 보시면 되는데요. 태양광 시장에서 뭐 유럽, 미국,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을 놓고 본다면요. 모든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도 너무 수요가 좋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지금 앞으로 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수요가 강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지금 수요가 좋고 사실 그 이전에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의외로 수요가 많이들 아시긴 하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그 안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작년에 실패했던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규모 정책을 다시 꺼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최근 미국 정가에서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11월 달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 뭐 결과를 뭐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올해 11월이 지나면요.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다수당 지지율을 잃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행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올해 중간선거 끝나면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별로 없네요. 특히 민주당 색깔의 강한 정책,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아니까 중간선거 이전에 내가 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빨리 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민주당 내에 좀 모아져 있는 것 같고요. 그 흐름 속에서 잘하면 이거는 100%도 아니고요. 이건 확률이 좀 아주 높진 않은데 여전히 잘하면 미국의 새로운 신진생과 관련된 정책이 조만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두세 달 안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지금 뭐 예상도 지금 미국 정가에서 좀 투자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미국도 태양광과 관련된 수요를 굉장히 세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중국 요즘 데이터 보면 태양광 너무 좋고 폴리실리콘 가격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지금 태양광 시장이 너무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막 그래서 태양광 투자는 정말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이런 태양광 말씀드릴 때 좀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요. 이게 정책발이 아닙니다. 이게 정책발이 아니에요. 물론 정책의 도움을 분명히 받죠.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수요가 세다.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온리 정책발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요거예요. 이 화면. 이것도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왼쪽 차트를 간단히 보시면요. 이게 신지생끼리 비교해 놓은 거이긴 하지만 이 차트의 요약은 뭐냐면요. 사실 미국의 태양광 발전 단가는 2017, 18, 19년도를 지나면서 충분히 화석연료 못지않게 내려왔다라는 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발전을 돌리는 가정집이라든지 네.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소싱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정부가 아무리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이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비용이 너무 들면은 그렇죠. 내가 그냥 유틸리티 사업자한테 받는 전력 비용 대비 이 비용이 너무 들면은 내가 미쳤다고 이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공수 들면서 아무리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필요 하더라도, 없죠, 사실. 네. 하더라도 근데 미국 기준으로 한 2018년도 전후로 기점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네. 요 신재생 특히 태양광 쪽의 발전 단가가 네.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신재생 에너지 소스를 사용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네. 내가 태양광을 써도 기존의 화석 연료를 썼을 때랑 비교해봐도 충분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네. 태양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어쨌든 지금까지도 많이 네. 줄어왔고, 근데 앞으로도 더 줄어들고 많이 줄어든다고 있고요. 하면 더 줄어들고 있고요. 충분히 경쟁력은. 근데 상대적으로 가질 수 왜 지금 태양광이 더 난리가 나고 있느냐? 네. 계속 태양광의 발전 단가, 발전 효율은 좋아지고 있는데 네. 발전 내려가고 있는데 최근에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전력 발전 단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 네, 두 배씩 막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특히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절대 정책이 먼저가 아니고요. 네. 물론 정책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는 발전 효율, 발전 단가가 체난성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태양광은 이미 2018년도부터 미국 기준으로는 효율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은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다 날라갔어요. 주가가. 그쵸. 트럼프 행정부 때 그렇게 태양광 기업 막 방해하려고 난리 맞아요. 전통 연료 오히려 그때 하고.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업 가치는 그때 다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요. 신재생과 네.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 효율, 발전 단가가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내려왔느냐, 네. 체한성이 생겼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은 이미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도 전력 비용이 네.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태양광 수요가 이렇게 굉장히 핫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 환경도 조금 따라주는 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시작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어떻게 보면 이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는 오히려 조금 불을 더 지핀 거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태양광 쪽은 저희는 한동안 수요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사실 태양광 투자는 이 화면 보시면은 딱 어디 투자해야겠네라는 느낌이 딱 드실 거냐면요. 네. 중국 투자해야겠네라는 느낌이 이 화면 보시면 딱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제일 위에 화면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빨간색으로 칠해진 게 각 태양광 제품별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에요. 아. 예. 모든 그러면 제품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이. 그렇죠. 거의 중국이 뭐. 예.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산업이 핫해지면서 중국 태양광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아마 용기 실리콘 많이 예. 들어갔을 엄청 것 올랐잖아요.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중국 태양광 기업들 많이 올랐네라는 느낌이 드시겠지만 저는 뭐 미국 주식을 주로 네. 분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미국 주식을 많이 말씀드려야겠죠. 네. 저는 미국 주식 쪽에서 솔라엣지, 인페이즈 에너지 이런 기업들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버터 관련된 기업이네요. 예, 이게 인버터 관련된 기업인데요. 왜 제가 이 기업들 좋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이 그림에서 앞에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굉장히 공급 업체들이 많습니다. 아. 네. 여기도 보게 되면 이미 밸류체인에 관련된 기업들이 제가 이거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것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적은 것도 아니고 눈에 그쵸? 딱 보이는 것만 적은 거예요. 그냥 네네. 그거만 적어도 이렇게 많은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은 또 어떠한 뭐 굉장히 장밋 기술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항상 염두에 쳐야 되는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요. 네. 공급 사이드 리스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동안 태양광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네. 항상 우리 태양광 투자에서 우리의 골머리를 썩게 만들었던 게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폴리도 공급이 엄청 늘어났어요. 아, 그쵸. 힘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결국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급 사이드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충분히 이렇게 좀 리스크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인버터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특히 적어도 미국 인버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공급 사이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 그 이유가 혹시? 이유가 왜냐면요. 네.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인버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 제품 경쟁 네. 제품의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인버터 기업들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네. 뭐 국내도 있고 중국도 있고 네네. 이렇게 많은데 그 인버터 기업들 중에서 약간 기술 격차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솔라엣지와 인페이즈가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따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특히 솔라엣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솔라엣지나 뭐 엔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아직까지는 북미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들인데 이런 기술력을 갖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더 있다. 점유율을 계속 늘려나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 두 기업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두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 시장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뭐 80-90% 나오는 그렇죠. 두 개 합치면 거의 그 정도 나오죠. 네. 두 개가 압도적인 회사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급 사이드에서의 리스크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 솔라엣지라고 하는 이 인버터 회사가 뭐 미국을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출해서 유럽 내 점유율도 높이고 있고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실적이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냥 위에 매출액 보시면은 19년부터 24년까지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걸로 네.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네. 공급망의 병목 현상 때문에 네. 부품을 못 구한다라든지 약간 물류 비용이 늘어났다라든지 그런 네. 문제 때문에 영업이익률 수익성이 조금 악화됐는데 네. 이 부분도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회사가 직접 개선될 거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직접. 예, 네. 있기 때문에 네. 수익성 역시 매출이 올라가는 것만큼 수익성 역시도 계속되는 흐름을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좋아지는 태양광 시장 내에서 수요는 너무 좋아지는 시장 내에서 네. 공급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제한적이면서 실적의 면면을 봤을 때 탑라인 그로스라고 하는 매출 성장률 그리고 네. 수익성 개선 이 두 가지 좋은 흐름이 네.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솔라엣지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태양광 산업에 좀 투자를 미국 기업에 좀 어디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솔라엣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혹시 뭐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나, 네. 바텀으로 접근을 하나, 네. 확실한 장점을 갖고 있는 섹터 기업이 솔라엣지. 태양광의 솔라엣지. 네, 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인페이지 에너지도 뭐 비슷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조금 성장성은 좀 크고 네. 밸류에이션은 조금 더 높은 게 네. 인페이지 에너지의 아, 특징이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예. 혹시 이 태양광 이쪽에 사실 이제 아마 이쪽 산업은 우리나라 투자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네. 섹터이실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제 기억엔 2020년 그때 해가지고 이제 한창 미국 대선이 치러질 당시에 예. 이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진짜 주가 흐름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맞습니다.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이 빠진 시점에서 최근에 조금씩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충분히 이쪽 섹터에 이쪽 테마에 관심을 보이기에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 최근에 강한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냥 사업자적인 측면에서 그걸 사용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전력 비용을 기존의 유틸리티 기업들한테 전통적으로 받는 전력 비용과 네. 태양광으로부터 내가 쓸 수 있는 전력 비용을 비교해서 봤을 때 이 네. 괴리가 너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태양광이 너무 싸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다. 충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